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친일 4강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좌측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윤호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른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갑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은 4개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읽고 끝나고 나서 백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망언에 기를 의심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열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입니다.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 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며 일본이 가진 대잠 초계기를 많이 보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받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전선까지 우리 군이 밀렸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일본의 군사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야욕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방위상 사무실 뒤편에는 한반도 지도를 가져다 놓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결정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과 세계 6위의 국방력으로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손잡음으로써 얻는 실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그 이전 정부에서 진행한 훈련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진보정부, 보수정부 할 것 없이 이런 식의 훈련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은 독도가 위치한 동해상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훈련을 함께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로 하와이 근해, 제주도 남방 지역 및 각국 해역에서 훈련했습니다. 또한 훈련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주로 한미일 수색 및 구조 훈련, 미사일 경보 훈련, 탄도탄 탐지 및 추적 훈련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대잠전 훈련,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추가해 미사일 요격 절차도 훈련에 포함되었습니다. 훈련이 보다 더 강화된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네트워크 훈련, 즉 연락 및 상황 공유 차원의 훈련만을 했습니다. 한미일이 한 장소에서 하기보다 주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미사일 탐지와 전파 훈련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동해상에서 실기동을 겸해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존 위협은 북한이며 그중 가장 큰 위협은 북한 핵미사일입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을 대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면 북핵 위협을 충분히 대응하고 남음이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과거 정부는 국민 정서까지 고려하여 일본과의 훈련을 고집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동해에서의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는 보통 국가로의 변신을 통해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소위 한 발 들여놓기 전략을 사용하는 듯 보입니다. 집안에 한 발 들여놓으면 교두보를 만든 후 이후 집 전체로 들어오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두 발, 세 발을 들여놓고 결국 안방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수군이었던 독도 근방의 동해에서의 연합훈련을 통해 자위대를 보통 국가의 군대처럼 인정하게 하고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에 도움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번 훈련으로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동해에 들어오게 하였고 향후 독도군의 활동이 잦아질 것이 자명하며 결국 일본이 동해를 안방처럼 생각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연합훈련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동북아의 판세가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몰려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사라져 북한 비핵화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일본이 낄 자리도 낄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나라와 한미 동맹의 연합 전력이면 충분합니다. 10여 년 전 우리가 정보 능력이 부족했을 때에는 일본의 정보 자산과 정보가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다릅니다. 과거 정부와 같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북한 핵미사일에 국한 한 정보 공유로 거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벽, 윤우덕, 이재명, 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한미일 이 합동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어떻게 보면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근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가 미국 때문에 다시 이걸 원복했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 대해 이거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데 한미일 훈련도 반대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미국은 20년 전부터 줄기차게 한미일 훈련과 한미일 군사 관계를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할 것 없이 한반도 사항을 미국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의 오해라든가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미일 훈련은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지 그 강화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미국을 설득시켰고 그것을 미국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마찰이 없는 가운데서 한미일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훈련을 동해상으로 끌어와서 하고 있고 훈련 강도도 훨씬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미래 위협을 동해상으로 끌어들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성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거기다가 이 미국의 동맹이 지금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미 연합 세력이면은 북한을 얼마든지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일본이 안 끼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냥 덤으로 돌아서 자기들 국가 이익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가 이익도 상당히 침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동북아시아 전 세계 침략적 입장을 펼쳤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독도는 아직도 자기들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일 동맹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맹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일 연합으로 하는 건 좋지만은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이익을 챙기려고 해야지 일본의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일 동맹을 하더라도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시사 총리가 이달 초에 앞서 과거사 사과 없이는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에 오다가 갑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해서 안보 협력하는 중요하다. 뭐 이렇게 기조를 바꾼 것에 대해서 이게 있었으니까 한미일 그러니까 친일 정부라는 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분명히 약속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 국민 정서가 있는데 국민들에게 여쭤보면은 국민들은 틀림없이 이런 조치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본은 지금 줄기차게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입장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에 이미 해결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도 2015년에 위안부 합의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이 해결해라 라는 것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계속 그러한 일관된 입장을 일본에 유지하는데도 굴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일본은 한미일 군사협력은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번에 북한에 쏜 미사일이 4,500km가 일본 상공을 통과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한미일 해상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해군의 장교들도 대단히 불편해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왜냐? 몇 년 전에 초계기 사건이 났을 때 일본은 초계기로 우리 해군을 재난 구조하는 해군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다고 역반하장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과 없이 한미일 해상훈련을 한다는 것이 자괴감이 든다라고 해군 장교들 간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보를 이야기할 때 한미 간에는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한미일이라고 하면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써왔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협력은 강화해야 됩니다. 그 협력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협력과 동맹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마 오늘 아침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께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길기를 달고 우리 국내에 정박한 적이 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관함식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뭐 관함식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군사훈련이 아니죠. 우리나라 국군의 날 사열을 할 때 외국 정상 혹은 외국 외교관이 와서 함께 축하해주고 뭐 이런 것이 해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관함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과거 김대중 정부 때 한 번,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그 관함식의 그 해양자위대 깃발 뭐 거의 우길기하고 뭐 거의 판박이인 그걸 달고 그 관함식에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관함식에서는 당시의 한일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면서 관함식에 참석은 하되 일본 해상자위대기는 내리고 참석해 주기를 요청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본이 참여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해상자위대 깃발을 들고 한일 간의 군사훈련을 한 것처럼 말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보이고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오늘 아침에 예. 이 합동 훈련이 군사 동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화하다 보면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미끄러지듯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정부,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정부보다 현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는 한미일
그 미사일 훈련도 경보 전파 수준이었습니다. 네트워크 훈련입니다. 우리가 미사일을 표적을 획득하면은 그걸 전파 정보를 주는 정도 네트워크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떨어져서 해도 문제가 없었고 각 수역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해에서 모여서 했고 또 기동 훈련을 겸해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적을 상정을 해서 군사 훈련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잦아지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군사 동맹으로 우리도 모르게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후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석열 정부 상대로 뭐 항의 방문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안보 위기 상황으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은 대단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이것을 대응을 하면서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위협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 민주당에서는 긴급 안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기구를 만들든 여러 가지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정부에 하는 것도 비판도 하지만은 대안을 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름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일각에서는 외교는 아니, 안보는 현실이고 역사는 이념인데 일본은 끊임없이 사과를 안 하겠다고 말했고 이게 지금 상정된 상황에서 다시 일본의 사과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이념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럼 민주당에 대한 그 친일 논란의 비판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은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가장 우리 안보 위기는 북한 위기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기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미국을 설득하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이해시켜서 같이 간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끌어들여서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한미일 구조로 가면 중국, 러시아, 북한, 북중로 대결 구도로 가기 때문에 어렵고 당장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가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핵을 푸는 데 있어서도 어렵고 대응하는 데도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본의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우리가 그쪽에 일본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이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도 가장 핵심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비핵화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계속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쉬운 지점입니다. 자, 예,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